어쩌다 공예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두 사람 베이. 멘티가 공예인과 공예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딱 맥주 한 잔, 320cc 한 잔 하면서요. 320cc 크래프트 비어. 누가 맞췄어요? 갑자기 오늘의 생맥주 페어 행사 맛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페어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또 공예인들에게는 행사, 페어 같은 것들이 정말 뭔가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왜 중요하죠? 공예인들한테 페어와 행사가? 우선 저는 되게 많이 가요. 당연하게도 맨날 가고.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못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전에도 저도 진짜 빼놓지 않고 다 네. 다니긴 했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과 근교에는 그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빗소리와 함께 녹음하고 있는데 저는 네. 요 정도 비가 와도 행사가 열린다. 무조건 갑니다. 페어가 열린다. 정말요? 네, 왜냐면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실내면 가요. 저도 당연히 이거는 근데 이 정도 비면 야외는 취소돼요. 맞아. 저도 실내면 가고 제가 원래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강남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은 요소들이 많은데 단 하나 좋은 점은 그 코엑스와 코엑스. 가깝다. 맞아요. 그거 하나가 좋아요. 저는 코엑스랑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네. 가는데 거의 2시간 걸리고. 그거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먹고 네.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긴 한데 정말 중요한 페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페어들은 꼭 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는 편. 맞아요. 페어에 가면 우선 몇 시간쯤은 계속 둘러보고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막 열린다고 하면 괜히 두근대잖아요. 가보고 싶죠. 거기서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까, 맞아요. 또 얼마나 대단한 작품들을 또 보게 될까, 막 이런. 내 두 손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어질까. 예. 그날은 이제 그 약간 정신을 놓고 생각하지 마. 나중에 생각해 하고 돈 쓰자 네. 이러면서 가죠. 걱정하지 마.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다 펼쳐봐요. 이렇게 펼쳐보고 받았던 명함 막 이런 거 맞아. 다 펼쳐보고 사진 한 장 이렇게 딱 찍고 뿌듯함을 느낀 다음에 카드 어플은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보면서 이건 꼭 사야 했어 이러면서 보통 한 몇십만 원씩은 쓰는 것 같은데. 몇십만 원이요? 되게 큰 손이시다. 그러네요. 저는 되게 신중한 편이어서 가면은 쭉 돌아보고 네.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못 구한다. 약간 유니크하다 하는 것들을 저는 사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렇긴 한데 그 유니크함의 기준이 많이 낮나 봐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으세요? 페어를 돌아보는 나만의 방법? 저도 몇 번 하니까 생겼거든요. 저는 무조건 바깥 테두리부터 돌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그재그로 돌 것이냐, 바깥 맞아요. 테두리부터 안쪽으로 돌 것이냐 네. 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바깥 테두리를 아. 공략하자 약간 주의여가지고 쑥쑥쑥쑥 안으로 들어와서 네. 중앙에서 이제 끝나고 퇴장하는 아. 약간 이런 루트로 그렇게 하고 하시는군요. 있어요. 네. 저는 페어를 보다 보면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마음이 이끌리는 곳들을 부스가 다 있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루트를 정해놔도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바깥부터 시작합니다. 바깥부터 가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가다가 이제 다음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네. 이끌리는 대로 가고 그럼 그때 왼쪽으로 꺾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음 루트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바깥쪽을 돌다가 오른쪽을 쫙 다 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일단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절대 사지 않아요. 보고 설명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하고 일단 떠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막 그 자리에서 너무 막 제 심장을 때리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저히 사야지. 막 떠날 수 없는 그런 애들은 사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떠났다가 한 바퀴 다시 돕니다. 다시 돌 때는 걸음을 엄청 빨리 해서 돌거든요. 경보로 막 돌면서 맞다 저기 하는 데만 다시 들러서 다시 봐도 데려가야겠다. 굉장히 신중하신데요? 그럼에도 몇십만 원을 쓰는데 다시 봐도 데려가야겠다 혹은
돌다가 제가 자꾸 생각난다 이런 애들은 이제 삽니다. 그렇게 해요. 오, 되게 치밀하시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예. 돌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다. 아 오케이. 아 근데 사진 않고 일단 가자 하면서 쭉 가요. 네. 그 마지막에 진짜 머릿속에 딱 남는다 하는 거는 네.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또 경쟁을 해요. 아 이거 사서 가져갈까 말까. 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작은 것도 막 샀거든요. 네. 근데 막상 집에 가지고 오면은 약간 내가 이거 안 사도 됐겠는데 했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되면 약간 맞아. 둘 데도 없고. 네, 약간 예쁜 쓰레기로 전락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수록 신중을 거듭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기가 생긴 거는 저는 그 작품을 사기보다는 계정을 팔로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의 행보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걸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온라인 팔로가 또 다 있기 때문에 되게 그쵸. 현명한 방법이시네요. 맞아. 그러고 저도 근데 막 몇십만 원씩 썼던 거는 좀 몇 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저도 저의 소비를 좀 신중하게 하고 아예 줄이는 거를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올해 다시 페어를 간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사진 않을 것 같고 집에 둘 데가 없어요 이제 사도. 네, 그래서 맥시멀리스트? 예, 저희 집은 어지간한 맥시멀리스트들도 와서 혀를 내두르고 떠나는 친구들이 너 집에 뭐 있어? 다 있어요. 물어보는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오지 마. 다음에 베이님 집에서 한번 꼭 촬영해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편이고 근데 제가 생각이 딱 났는데 왜 첫 번째는 그냥 돌아보느냐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되게 오랫동안 클래스 101에서 MD로 일했잖아요. 네. 그래서 페어를 가면 이제 그 작가님들을 보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네. 바이어라긴 좀 애매하고 작가님들 보러 가는 거죠. 컨택하러. 그래서 한 바퀴 처음에 돌 때는 내가 물건을 살 생각보다는 이제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영입할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도는 편이에요. 그 처음에는 명함 수집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또 마음에 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저 사실 이러면서 이제 영업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도느라 처음에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재밌다. 예. 저는 약간 판매를 해봤던 참가자 입장도 있고 이제는 구경하는 진짜 네. 소비자 입장이고 베이님은 약간 기획자로서 예. 약간 컨택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세 가지의 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정하고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한 바퀴를 돌 때는 이제 기획자의 입장으로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명함이랑 모든 것을 수집한 다음에 그 보통의 페어장에 들어가면 그게 있잖아요. 그 커피 판매하는 식음료를 네, 판매하는 맞아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명함을 정리를 하면서 약간 이분들은 반드시 연락할 분, 뭐 이분들은 한번 그냥 계정만 팔로우 해둘 분,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쫙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약간 그런 팔로우라든가 나 이분한테 영업할 거야, 메일 보낼 거야, 혹은 지금 말씀드릴 거야 하는 그런 등록 같은 거를 해놔요. 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싹 정리해서 이제 자아를 소비자의 자아로 갈아 낀 다음에 무서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살 거야 이러고 두 번째 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연히 그렇게 됐네요. 우와,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돌아다니시면서 컨택했던 분들 중에 클래스 101을 네. 기획하셔서 오픈하신 분들이 있나요?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이렇게 너무 짚어서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많이 계신데 너무 딱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동안 거쳐가셔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고 약간 기억이 섞인 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인사드려서 클래스를 오픈하신 분도 계시지만 클래스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페어를 많이 하시니까 네. 저는 행사장을 가면은 안녕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인사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페어 참가했을 네. 때도 베이님이 기획자셔가지고 네, 네. 놀러 오셨었어요. 완전 제국. 기억나요. 아, 그때 기억나세요? 피워주셨었고 그때도 양갈래머리 하고 계셨었고 기억나요. 그 DDP에서 했던 행사 맞아요. 네. 그때 행사장 너무 예쁘게 해놓으셔서 제가 막 사진 찍어드리고 엄청 막 주접 떨고 갔잖아요. 기억나요. 맞아. 야, 그랬던 게 네. 엊그제 같은데. 맞아. 그것도 벌써 한 3, 4년 전이죠. 제가 2018년도에 열었더라고요. 완전 옛날이네요. 네, 9년, 10년, 5년 됐어요. 우리 함께 했던 클래스 숫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 뒤로 세네 개를 했었는데. 아하. 시간이 빠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행사에 가면은 이렇게 이분 계신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자리 가면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어 이렇게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신 줄 몰랐다가 베이님 이러시면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잘 꾸미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러면서 진짜 계셨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인사드리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은 기획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사에 가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기보다는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새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네요. 우리 이거 들으시는 네.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유로 페어를 가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페어를 네. 저희처럼 많이 가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뭔가 그냥 공예인들이나 업계 관련된 분들이 아니더라도 페어는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으셨어요. 소비욕을 충족시키려고 많이 가셔서 공예 관련 페어도 그렇고 그 일러스트 페어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일반 소비자들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맞아요. 또 그런 디자인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그런 예술과 디자인 쪽에 관련된 분들이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협업의 어떤 꼭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 그리고 컨택하시는 분들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네. 제 주변에는 안 가면 진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아예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네. 분들인데 친구가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맞아, 많고 맞아,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페어가 진짜 한국에 많죠. 많은 편이에요? 네. 베이비 페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다양한 페어들 많죠. 페어가 진짜 많이 열리고 웨딩 박람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제별로 예, 딱딱딱딱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관심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참가해서 그쵸. 뭐가 있는지 보고 네. 뭐 할인 받을 거 있으면 네. 할인도 받고 맞아. 혜택도 받고 네. 되게 좋은 예. 문화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드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광고가 하나 떠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광고를 띄운 브랜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거든요. 사진 하나도. 그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마음이 충족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감성을 지닌 브랜드의 모든 상품을 둘러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페어는 그걸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창작자들과 그쵸. 작품들을 이제 한 번에 볼 한 수 자리에 있으니까. 응.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둘러보고 이제 내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그런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맞아. 갑자기 말하니까 네. 되게 가고 싶네요. 그러게요. 연말에 가야겠어요. 네, 연말에 많이 열리니까. 네, 연말에. 근데 또 그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끼고 막 오프라인에 어딘가에 이제 나가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페어 많이 열리잖아요. 한 그런 번도 데도 보지는 못했어요. 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후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진짜 오프라인 행사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공간 안에 게임 맵처럼 네. 이렇게 행사장이 꾸려져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우와. 근데 약간 또 제가 느끼는 어떤 이 부분들은 아쉽다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페어들은 저는 그 부스가 꾸며진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부스를 꾸미는 데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네. 그 고민을 같이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 이거랑 눈앞에서 그 작가님과 대화 나누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현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페어는 그렇게 부스가 각각의 작가님들의 개성을 담은 형태로 꾸며져 있진 않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작가 혹은 브랜드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 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현장에 진열이 되어 있고 그거를 한 번에 사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확실히 실제로 보는 거랑 그 온라인상이랑은 차이가 있죠. 아무리 잘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그걸 그 맛이 있잖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 짜릿한 그 느낌이 없어요. 이번에 저도 못 갔는데 최근 저번 주에 일러스트 페어를 열었는데 일러스트 페어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대요. 들어갈 때 1시간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다녔대요. 이렇게. 어머 어떡해. 진짜 이렇게 앞사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칠까봐. 이게 아무래도 일러스트 페어는 또 그 각각의 작가님들의 팬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조금 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1시간이나 기다려서. 네, 표를 발권했는데도 1시간이 걸려서 들어갔대요. 와.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페어는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거. 아 진짜요? 네. 공예 관련 페어는 한 번도 전 기다려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공예랑 일러스트랑은 수요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저는 또 항상 평일에 낮 시간에 가니까 그래서 좀 덜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거 꿀팁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인분이 직장인이신데 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니까 보통 목금토일 열리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첫날 그 오전에 가는 게 제일 한산하거든요. 제일.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직장인 분들은 반차를 써가지고 오후 반차를 써서 평일에 오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평일에 오시는 건 너무 추천드려요. 주말은 진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꼭 평일에 페어를 빌리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주말에 갔을 때와 평일에 갔을 때 또 무엇이 다르냐? 밀집도 뿐만이 아니라 그 만나는 작가님들의 그 체력이 소진된 정도가 달라요. 생기. 그래서 첫날에 가면 그 물론 매 회차를 열정적으로 해주시겠지만 첫날에 가면 아주 생기발랄하게 상세한 설명들을 해주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몇 가지 설명은 생략하세요. 원래 3일차가 제일 힘들어요. 몇 개를 생략하세요. 그래서 정말 날것의 설명을 다 듣고 싶다. 그리고 충실하게 대화도 나눠보고 싶다. 제작 과정들도 다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평일에 혹은 첫날에 가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맞아. 저는 그렇게도 많이 했어요. 첫날에 한 번 갔다가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가요. 2번을요? 네. 한 번 더. 왜냐면 저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은근히 다시 갔을 때 이게 있었나? 하는 거 되게 많았어요. 약간 영화 2번 보면 다시 새롭게 발견하듯이. 맞아요. 그리고 첫날에는 그렇게 느낌이 안 왔던 것도 다시 봤을 때는 느낌이 더 오는 것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러냐면 뭔가 둘러볼 때 워낙에 많은 수의 부스가 있고 큰 공간에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본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어서 막 못 보고 지나가거나 이랬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첫날에 한 번 보고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보는 것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하는 저처럼 영업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많이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거는 작가님들을 한 번 더 보면은 그분들이 알아보시는 분은 또 반가워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추가된 것도 몇 개 있어요. 맞아요. 설명하시면서 생각이 났거나 혹은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셨거나 해서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서 한 번 더 가요. 확실히 그 참가하신 작가님의 약간 이야기나 히스토리에 되게 중점을 두시는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저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오래 이렇게 듣는 게 약간 버거워요. 그러니까 해주는 걸 해주시는 거를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행여나 이분이 너무 힘드시진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해보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떻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나 혼자 이 작품이나 혹은 물건을 보고 네. 이런 생각으로 만드셨나? 이렇게 유추해보고 아하. 그리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 경우에는 무조건 작가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왜 생각하셨고 왜 만드셨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듣고 무조건 이렇게 주접을 떨어뜨려야 돼가지고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배주라고 할게요. 베이주죠. 예, 배주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야 돼서 기다릴 때도 많아요. 안 계시면은 언제 오실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자마자 안녕하세요. 나 같은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 왜 부스에 사람이 있지? 왜 기다리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이 작품을 봤는데 이거 설마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막 설명하세요. 약간 긴장하시면 설명하세요. 근데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건강하세요. 제발 오랫동안 작업하세요. 제발 건강하세요. 이러거든요. 진짜로 이래요. 그러면 이제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소통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신가 봐요.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것도 익숙하신데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장인분들. 그러니까 페어가 아니면 좀 소비자들과 만날 소통의 창구가 좀 없으신 분들은 되게 생경해 하세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어떤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거기 써 있었던 소목장분의 작업이 정말 너무 멋졌거든요. 성함이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정말 너무 멋졌어요. 너무 아름답고. 뭐를 팔았어요? 가구를 파시는데 다 직접 나무도 선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소목장이시니까 다 이렇게 짜맞춰서 하신 그것들이 나사 없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문이 막 열리고 닫히는 그 맞아, 소리와 맞아.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무에서 다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 각각의 나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계속 제발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많이 작업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되게 용기를 얻으셨겠다. 네,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진짜 저 정말 진심이에요. 이러고 지나가다가 한 번도 지나가면서 건강하세요. 소목장님 건강하세요. 제발 작업 많이 해주세요.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 네. 한마디에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작업을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기획자나 업계인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작가님들을 바로바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눈에 요즘 뭐가 유행하고 사람들이 뭐를 관심 있어 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데이터로 표로 정리돼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참가한 분야의 이제 비율 맞아요. 올해는 도예가 되게 많네. 맞아. 올해는 뜨개가 많아졌네. 이런 걸 일단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보면서 그 작품들의 퀄리티나 모양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것의 이런 경향성 이런 것들이 보이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 사람들이 몰려있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뚜렷한 징표거든요. 그리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엄청 나요. 저희 뭐 하는 데지? 그러니까. 하고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 예쁘거나 귀엽거나 맞아요. 사고 싶게 만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느 해에는 굉장히 미니멀한 쪽에 몰리고 어느 해에는 굉장히 실험적인 것에 몰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이런 걸 올해는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연령 성별은 어떻게 되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진짜 작년과 재작년 정도에는 정말 체감이 딱 될 정도로 그 전해에 비해서 너무나도 젊은 층의 사람들이
창작자도 그렇고 부스를 지키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네. 소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젊은 층의 사람들이 딱 온다는 게 한 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 진짜 시장이 젊은 쪽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이거를 확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10대 사장님들도 진짜 많고 아 정말 많으시죠? 20대 초반 이제 직장 안 가고 대학 다니면서 네. 투잡으로 막 하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시죠. 그 바쁜 와중에 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예는 약간 10대부터 4, 50대 되게 두루두루 오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일러스트는 약간 10대, 20대, 맞습니다. 30대까지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K 핸드 아티 코리아를 네, 그거일 거예요. 거길 네.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아 이번 주에 네. 열려요? 저는 사실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 어떤 점이? 약간 참가한 부스들의 주제가 네.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요. 어허, 근데 네. 되게 다양한 핸드메이드 관련된 작품들을 만나고 싶어서 갔던 네. 거였는데 뭐 공예 쪽이면 뭐 귀걸이, 뭐 액세서리 네. 아니면은 그땐 뜨개도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네. 약간 트렌드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은 선정 맞아요. 같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를 딱 한 번만 가보면은 그래도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하고 보거든요. 근데 매년 가면은 매년 똑같아요. 어떤 행사는 매년 구성이 똑같으니까 아 여기는 그냥 트렌드를 고려하진 않고 그냥 선정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고 어떤 행사들은 매년 올해는 주제도 다르고 선정한 기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그 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네. 딱 봤을 때 다르게 선정했다는 게 느껴지고 현장에서도 그게 느껴지면 아 여기선 트렌드를 내가 진짜 파악할 수 있겠구나 싶고 내가 일단 즐기기에도 굉장히 새로우니까 맞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아트는 처음 작년에 가봤었는데 가보고 아 약간 재방문한다는 마음이 좀 안 그쵸, 아예 안 들더라고요. 들죠, 그러면. 안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건 전 두 가지를 꼽자면 네. 일러스트 페어랑 네. 그리고 서울 핸드메이드 페어 이렇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공예 트렌드 페어. 공예 트렌드 페어. 공예 트렌드 페어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아 그래요? 페어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공예 트렌드 페어가 그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 KCDF에서 진행하는 페어고요. KCDF에서는 공예 트렌드 페어랑 공예 주간 이 두 가지를 행사를 기획을 해요. 근데 공예 주간도 얼마 전에 이제 열려서 그리고 관련 작가님들이 이제 초대도 해주셔서 갔었는데 정말 이렇게 현실적이고 트렌디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꾸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 그걸 기획하는 쪽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가 다 느껴져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는 작년 공예 트렌드 페어가 저한테 정말 충격적으로 좋았는데 그 그랬구나. 주제가 이거였어요. 시대의 질문? 현실의 질문이었나 시대의 질문이었나 했고 시대의 질문 공예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공예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시대에 맞춰서 공예인들은 공예 시장은 무엇을 하느냐를 보여주겠다라는 배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전시 관람했을 때 그런 게 느껴졌나요?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재미있었고 저는 공예라는 것이 꼭 이렇게 막 손으로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랑도 접목될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디자인 영역과도 접목될 수 있다고 느끼는데 공예 트렌드 페어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 페어거든요. 그래서 딱 그 행사장에 들어가면 그 행사장을 나눠놨어요. 뭐 디자이너 쪽, 뭐 공예 브랜드 쪽,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 놓은 것에서도 이 기획팀의 의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쪽에 가서는 뭔가 그 공예라는 것이 디자인과 결합돼서 얼마나 트렌디하게 바뀌어가는가를 봐라 이거고 뭐 환경 쪽으로 가면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예를 하는 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걸 봐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기획팀의 의도를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서 공예 트렌드 페어는 정말 추천드리고 올해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언제 하죠? 연말에 해요. 아, 연말에? 네. 가야겠다. 지금은 이제 참가사를 모집하고 있고 항상 저는 공예 트렌드 페어 가면은 도록도 사요. 오, 진짜요? 도록도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베이님 진심이시구나. 진심이에요. 공예 트렌드 페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앞으로의 공예를 이끌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공예 트렌드 페어를 추천드리고 다른 하나는 서울 디자인 페어. 네.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에요, 이거. 네. 페스티벌. 네,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우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디자인인데 굉장히 디자인의 영역을 크게 봐요, 거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안에 속해 있는 정말 그냥 그래픽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실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예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공예 업계인들도 볼 게 진짜 많고요. 그리고 가서 이게 트렌드구나. 이게 공부할 수 있는. 네, 앞으로구나. 이런 영감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공예 트렌드 페어 이 두 가지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둘 다 연말에 하네요. 네, 연말에 할 바쁘다. 거예요. 바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근데 기획자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제안이니까 네. 뭔가 공예가로 봤을 때는 어떤 의도로 가시나요? 페어 같은 것들 참가하실 때. 참가할 때요. 네, 참가하실 때랑 그냥 방문할 때를 나눠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달라요? 우선은 참가했을 때는 저는 2018년도에 한 번 참가를 해봤었는데 네.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오. 그 뒤로는 너무 사실 그때 힘들어서 근데 힘들어 보이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과 네. 그 만나고 그 전시장을 지키고 네. 했던 그 시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네. 정신적으로는 너무 꽉 차게 했었는데 네.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또 할 수 있을까 어떡해. 약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네.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 매번 참가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 부스 꾸미고 막 사람들 맞아요. 안내하고 막 맞아요. 응대하고 이러기 진짜 힘들잖아요. 짐 옮기고 막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가보기만 했지 실제로 참가를 해보니까 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진짜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분들은 대단하시죠. 아마 노하우가 이제 조금씩 있으실 매년 할 거예요. 때마다 네, 쌓이셨을 정해진 것들이. 거예요. 네. 저도 원래 올해 12월에 페어 참가하는 게 제 1년 연간 계획 중 하나거든요. 네. 근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시는 페어는 있으세요? 예전에는 그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했어가지고 네. 거기를 또 참가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DDP에서 했었고 뭔가 코엑스에서 열리면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가 네. 또 베이님이 그 디자인 페어 네. 거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되게 관심이 생기네요. 갑자기. 공예 트렌드 페어. 공예 트렌드 페어 이거 괜찮아요. 참가사 모집 지금 하고 있을걸요? 한번 그래요? 노려보세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참가를 신청을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고민만 하면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019년에 처음 페어 하셨을 때 서울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하셨을 때 약간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고 뭐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저는 가장 큰 계기는 그 당시 공방을 이제 운영을 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못 오시는 분들 지방에 네.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 작품을 약간 실제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자수는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맞아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그맣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음. 컸어가지고 참가를 했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전시를 열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었던 작은 전시. 네 그런 마음으로 열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클래스 101도 있었고 합의풀도 맞아요. 있었고 해가지고 네. 오픈을 할 시점이어서 이제 수업 홍보도 하러 나가야겠다. 그 목적이 가장 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클래스 할인 쿠폰 같은 거 같이 얘기해서 맞아요. 비치해 뒀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거 오픈하는데 참가하는데 할인 쿠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당장 해주시겠다면서 멘티저스님이 페어를 하신단다. 친구들아, 뭐야? 쿠폰을 만들어야 해.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제 쿠폰 들고 그때 갔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근데 그 뒤로 그 클래스 하셨던 분들 중에 페어 참가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먼저 연락드려서 이렇게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냐, 쿠폰 비치해 두시겠냐, 그러면 너무 좋다 하셔서 간단하게는 그냥 QR코드를 발급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알아서 프린트해서 비치하실 때도 있었고, 이렇게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드릴 때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멘티저스님이. 아, 그래요? 네. 뭔가 홍보도 홍보고 보여드리는 게 원체 사진으로 안 담기는 자수다 보니까 네. 그걸 보여드려야겠다. 그 목적이 제일 컸었죠. 근데 제가 뭔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입장은 아니다 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상품들로 꾸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뭔가를 많이 팔아야겠다 이런 욕심은 크게 내지는 않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작품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 약간 전시회. 예,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판매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것들은 구매자가 직접 술을 이제 새겨봐야 되는 DIY 키트,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쪽가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쪽가위랑 새 모양. 네. 그거랑 작품 예쁘게 이제 찍어가지고 엽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판매하는 제품의 가짓수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쓱 보시고 여기서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약간 이러셨던 분들도 되게 네. 많으시거든요.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진짜 나는 돈을 가지고 왔고 나 이거 살 건데 너 안 팔 거야.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셨던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처음 페어를 이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참가 안 해보셨죠? 일단 안 해봤죠. 안 해보셨죠? 언젠가 해보고 싶긴 해요.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페어를 처음 참가를 하다 보니까 부스를 도대체 어떻게 꾸며야 되는 건지, 뭐 주최 측에서 얼만큼 도움을 주는 건지, 뭐 언제 부스를 설치하고 언제 이거를 철거하는 거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로 그냥 냅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완전 맨땅에 헤딩이어가지고 어리버리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그 페어를 그동안 구경을 하고 돌아다녀 봤던 적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꾸며놓으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경하면서 봤던 짬을 살려서 그리고 내가 이 페어에 나가는 목적이 명확하셔가지고 더 잡기 편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전시회다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실제로 부스 꾸밀 때도 저는 약간 그 많은 부스들 중에 내 부스의 발길이 이게 딱 멈추려면 좀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부스만 혼자 노란색 시트지를 발랐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코너에 계셨는데, 그쵸? 한쪽 코너에 계셨는데 거기만 진짜 눈이 딱 갔어요, 바로. 그래요? 그 노란색 시트지를 쫙 바르고 엄청 크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로고를 시트지 작업해가지고 붙이고, 전시 목적이니까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진짜 있는 작품 없는 작품 다 싸가지고 바리바리 갔었죠. 그래서 벽에 진짜 맥시멀리스트처럼 완전 까닥까닥 채워가지고 그래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재밌었는데 막상 이제 살려고 하는데 살 거는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기는 해요. 그리고 참가할 때부터도 좀 걱정이었어요. 나 제품 판매할 거 많이 없는데 이거 페어 참가해도 되나?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키트도 몇 개도 만들고 막 엽서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였죠. 그게 부스를 만들 때에 참가비가 적지 않게 들다 보니까 맞아요. 그 참가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 참가비가 정말 싼 가격이 아니었고 코딱지만한 평수를 주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넓어지거나 뭐 코드 하나 더 받거나 이러면은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네. 그쵸? 그쪽에서 제공하는 게 1평, 1.5평, 1평 남짓한 공간에 제가 제일 작은 부스를 선택했었는데 1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하나 주는 게 끝이었어요. 의자 2개 주셨나? 의자 안 주면 너무 나빠요. 그쵸? 서운해, 너무 서운해 그건. 의자 2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다 이제 제가 이제 챙겨갔었죠. 그리고 부스를 꾸미는 비용까지 더했을 때 이제 그러면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페어를 참가한다고 이제 인스타그램 공지를 처음에 딱 띄웠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꼭 갈게요 막 이런 댓글을 막 남겨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 사람이 아예 파리가 꼬이진 않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네. 정말 그 참가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아 진짜요? 오셔서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책에 사인도 받으시는 네, 분들 네. 계시고 뭐 키트 그냥 진짜 몽땅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큰손 큰손. 큰 손처럼 이때다 싶어가지고 쪽지에다가 막 응원 문구 같은 어. 거 남겨가지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운동. 그때 받았던 조그마한 카드가 있는데 네. 그 카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팬분이 써주신 카드예요? 네. 오. 아직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이?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다. 뭐 오래오래 해주세요. 뭐 음. 베이님이 하셨던 말처럼 네네.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참가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네. 팬들과 만나는 거? 네. 네. 그래서 그 도면이 사이트 신청하고 나면 페어 신청하고 나면 사이트인가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나? 그 공간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도면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도면 사이즈에 이제 맞춰가지고 만약에 테이블 옆에 뭔가를 더 둘 거면 네.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가구 같은 것도 두고 뭐 의자도 몇 개 더 놓을 수 있고 막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면을 보고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가하기 이틀 전인가에 방에다가 네. 똑같이 해보셨어요? DP 해보고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제이다 제이. 딱 세팅해보고 그래 딱 요렇게 해보자 어. 해서 했었는데 근데 그거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현장에서 막 막 당황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네. 근데 그때 페어를 처음 나가니까 네. 작품을 잘 보여주려면 세워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워놔야 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거치대 같은 거. 그런 네. 거치대도 사고 산 게 되게 많아요. 아유, 네. 그때 막 옷걸이도 사고 막 진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생각났다. 테이블에 네. 제 벽지가 노란색이니까 밑에 테이블도 노란색으로 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천이 테이블을 다 덮을 만한 천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네. 없어. 네. 어떻게 했냐. 사촌 동생한테 SOS 전해. 네. 너 빨리 옆에 동대문 있으니까 동대문 가서 천 떼와 해가지고 두마 천을 떼다가 그거 테이블에 깔고 그 천을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네. 저번 공방에서 커튼으로 썼어. 아이고. 본전 뽑았네요, 그래도. 네, 커튼으로 미싱 박아서. 박아서 네, 커튼으로 썼어. 아, 그게 첫날 벌어졌던 일인가요? 네, 모두 다 첫날에 벌어졌어. 그때 또 제가 눈치 없이 첫날에 또 찾아가서 티켓 또 주시는 거 받겠다고 그러면 베이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막 엄청 순차하셔서 나와가지고 주시고 저한테 근데 티켓 주시면서 그 동생분을 만났나 그러셨어요. 근데 그럴 수 예. 있어요. 네. 그 동생분이 엄청 바쁘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천은 아니었거든요. 또 다른 걸 사셨었나 봐요. 그랬을 그래서 거예요. 손에 뭔가 잔뜩 들고 오시고 막 만나고 뭐 저랑 인사하고 막 두 분이 다 막 엄청나게 정신없으신 와중에 네, 그랬던 기억나요. 맞아요. 첫날은 진짜 정신이 없고 이제 딱 오픈 예.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어. 첫날 네. 이제 오픈합니다 해서 딱 10시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떨려요. 떨려요. 가만히 막 있어도 어떻게 내 부스에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 사람 오라고 만든 부스인데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약간 반반의 마음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다가 안 왔으면 좋겠다.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근데 막상 또 누가 오면 네. 엄청 잘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설명하기 무섭다 막 이러면서
아. 그랬었었죠. 되게 떨렸던 네. 기억이 아직 지금 말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무튼 페어는 부스가 네. 독특해야 된다는 거. 아, 맞아요. 남들이랑 좀 네. 차별화되게 좀 많이 꾸며 요소가 많아야지 네. 발길이 머문다는 거. 그리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큰 조형물을 두시는 분도 계시고 막 조명 막 그 인조 나무 이런 거 설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저기 뭐야 그 어떤 페어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거 뭐 뽑기를 설치해 놓으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확실히 뽑기, 음. 뭐 랜덤 추천 맞아요. 같은 네. 거 이런 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면 5,000원 상당의 드려요 네. 이런 거. 그러면 부랴부랴 팔로우 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막 홍보하고 또 내리고 막 그런 경험이 많죠. 들으면서 기억이 났는데 네. 저희 아주 희미한 기억 속에 한 7, 8년 전 정도에 독립출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남미 여행 다녀온 기억으로 독립출판을 했었는데 그러고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플리마켓들에 꽤 많이 나갔어요. 한 10번은 나갔던 것 같아요. 막 세종예술문화회관에서 하는 소소시장이라든가 네. 막 이런 것들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플리마켓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처럼 독립출판물도 많고 공예품도 꽤 많았어요. 되게 조그맣게 테이블 하나만 이렇게 하는 네.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출품했을 때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저도 테이블 제공해주는 거 이렇게 몇 사이즈인지 확인하고 네, 맞아요. 맞춰서 천 이렇게 하고 막 그 안에 꾸밀 것들 이렇게 사고 살 게 은근 많아요. 막 거치할 진짜 많아요. 그리고 뭐 내 명함 같은 거를 뭐 명함 주문해서 만들고 꼬지 뭐 이런 맞아. 것도 막 예쁜 거 찾아야 되고 저는 막 그 제 여행 영상을 틀어놓을 뭐 아이패드를 해놓고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딱 오픈해 이제 시작합니다 했을 때 너무 떨려가지고 괜히 손님들 앞에 계시면 아무 말도 안 해. 맞아. 인사라도 한마디 보고 가세요. 약간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막 손님들이 보시고 막 냅다 막 5건씩 사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순식간에 막 10만 원씩 15만 원씩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보고 가세요. 그때부터 하이텐션이야. 이쪽 구경하고 가세요. 자신감부터. 스티커 드려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비슷하네요. 네. 그런 걸 하셨었어요? 네, 했어요. 역시 다양한 걸 해보셨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떨렸고 네. 못한 것도 진짜 많았고 근데 두 번째부터는 맞아, 여유가 생기죠. 이런 거 필요하지? 이러고 맞아, 챙겨서 맞아. 딱 가고 맞아. 이랬던 기억나요. 맞아요. 멘트도 첫날에 네. 약간 했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살이 맞아, 붙어가지고 맞아. 더 약간 베테랑처럼 맞아. 이렇게 했다가 버튼 딱 누르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3일차 됐을 때는 이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이러다가 4일째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힘을 내요. 보고 가세요. 나면 치운다. 이러면서 멘트 한번 엉키면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그거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그 멘트를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하고 다음에 해봐.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한 번 해왔지만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그 부스 있으면 이렇게 제가 구경을 하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참여자분이 너무 아무 리액션 없이 이렇게 가만히 맞아. 되게 멍하게 있다든지 네. 그러면 진짜 맞아요, 보고 맞아요. 싶은 것도 맞아, 안 맞아. 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랬던 참가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맞아. 싶어가지고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말은 못 걸지언정 진짜 웃음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야겠다는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인천 북페어 갔을 때도 마지막 날 끝물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다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먼 산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책을 만드셨는데 아이폰 크기랑 똑같은 책을 만든 거예요. 아이폰에 심지어 자기가 메모장에 쓴 기록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서 그걸 아이폰 크기로 책을 만들어요. 너무 재밌게 하셨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DP가 되는데 바로 손이 가는 거예요. 그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심지어 이렇게 머무르니까 네. 자기가 이거를 왜 만들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져가. 와, 이런 분이라면 참가자의 자세가 올바르다 이러면서 진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너무 적극적이면 예, 부담스러울 맞아, 수 맞아. 있겠지만 그 적당히 이렇게 다정하게 설명해드리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맞아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스에 오시는 고객님이 조금 눈치 보시진 오, 않게 그래, 맞아요. 눈치 보이게 하는 곳이 맞아. 있잖아요. 내가 구경해도 되나? 어. 이거 만져봐도 되나?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게. 아니, 너무 막 네, 이렇게 네. 약간 진짜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 그런 네. 느낌인 분들이 네. 간혹 그러면 계시잖아요. 전 절대 안 가고 저도 손님을 막 이렇게 많이 맞아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기억이. 그러면은 어떤 손님은 막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는 손님이 계시고 어떤 손님은 내가 충분히 보기를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손님이 계세요. 맞아. 그게 나중에 그분이 가서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거 이야기 좀 들려드릴까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막 들려드려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이러셔가지고 또 있는데 또 들으실래요? 이러면서 설명해드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거 그러면은 네 이거 드릴까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드릴 때도 있고 네. 그게 나중에는 구분이 가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네. 맞아. 그렇게 했던 기억 나네요. 갑자기 되게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화를 하고 나니까.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조만간 또 들어가 봐야겠네요. 한번 또 네. 그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페어를 찾다 보면은 멘티 자수의 부스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가 연다면 찾아와 주세요. 찾아가서 멘티님이 핸드폰만 보고 있진 않는지 내가 정색을 하고 있진 않는지 꼭 확인해 그거 주세요.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 클럽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경험해 보셨고 그러면은 그 부스도 구성하고 참가하는 공예가로서 페어에 참가하는 과정을 좀 쭉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그 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선정을 해라, 어떤 페어를 어떻게 선정해라, 막 이런 것들. 저는 지금 그냥 생각나는 거는 저랑 비슷한 분야의 네. 작가님들이 어느 페어에 참가를 했었는지를 네.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많이 검색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선배님이시기 그쵸. 때문에 어느 페어가 좋을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드니까 그분들이 참가했던 페어에 들어가려고 많이 찾아봤었고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제가 참가했을 때 당시에 자수 작가님이 공예로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저는 혼자 1인 브랜드니까 혼자서만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수강생분들 만나고 이런 게 다였었는데 네. 그때 이렇게 흘깃흘깃 보면은 자수 부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괜히 반가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소심하지만 약간 대범한 것도 있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작품 잘 구경했어요. 마지막 날. 네네. 구경했습니다. 뭐 계정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인스타 팔로우도 하고 지금도 근데 팔로우한 분들 네. 작품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좋아요 누르고 그런 응원하고. 교류의 맛이 또 있죠. 현장에서. 진짜 네. 있어요. 그때 베이님이 열어주셨던 클럽 파티도 네. 마찬가지고 페어가 되게 좋은 점이 내 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페어를 앞으로 참가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서 다른 작가님들이랑 교류하는 장도 열리니까 그쵸. 네네. 그런 걸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분들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인맥도 좀 쌓을 수 네.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뭔가 내 작품을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은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페어에 어떻게 참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다른 크리에이터와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너무 생뚱맞은
방향성의 페어는 안 들리는 게 좋겠죠. 그쵸.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를 그리고 뭐 스티커랑 뭐 엽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뭐 핸다티콜이라든지 공예 핸드메이드 페어 이런 데랑은 좀 결이 안 맞을 수 페어 있으니까 이런 데를 갈 수. 뭐 베이비 페어 이런 데 네. 갈 수 없으니까 결이 맞는 곳을 맞아요. 잘 찾아야 되는데 아까 베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어를 열면 그 홈페이지가 열리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에 그 기획 의도라던가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어를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뭔지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추구하는지 전통을 추구하는지 그런 걸 보시면서 나랑 맞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아, 내가 여기에 참가를 해도 결이 맞겠다, 네. 맞지 않겠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네,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기획 의도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보통 여름, 겨울 이렇게 열리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네. 내가 여름에 취약하다면 겨울에 아. 들어가시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여름에 열었군요. 전 여름에 열었는데 여름도 힘들더라고요. 뭐 계절도 네. 계절을 많이 타시는 작가님이 계시다면 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네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페어 참가를 결정하셨다면 페어 당일에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한 분 구하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당시 제 모든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금토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에는 너 와 이렇게 해가지고 스텝하고 네. 토요일도 너 와 일요일에 너 와 해가지고 제가 잠깐도 화장실에도 네. 못 갈 수 있으니까 내 자리를 지켜라 해가지고 친구들을 엄청 섭외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친구를 부르실 수 있다면 불러주시고 만약에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바생이라도 반드시 고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뭔가 같은 분야에서 하고 있는 뭔가 학생? 아무튼 뭔가 후배? 수제자? 누구든 그러니까 이 누구든 현장에 왔을 때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흔쾌히 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꼭 찾으시고 꼭 한 명, 사실 최소 한 명인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고용하셔가지고 맞아요. 현장에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짜장면 하나 사주면 되거든요. 네. 친구들은 야 짜장면 사줄 테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봐줄게 이러고 오고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페어에 참가하는 경험이 사실 일반인들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나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아는 분들. 저도 그 클럽 파티를 했을 때 원래는 혼자 하려고 했다가 전날인가 전전날에 절대 혼자 못할걸? 꼭 도와줄 사람을 꼭 찾아야 될걸 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저랑 비슷하게 크리에이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획자 친구한테 이제 SOS를 쳤더니 너무 흔쾌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현장에서 오실 크리에이터 분들 좀 만나면 좋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전 그날 죄송합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분 맞죠? 약간 네, 옆에 사진 계셨던. 찍으시고 네, 맞아요. 되게 유쾌하시던. 유쾌하시고 너무 똑부러지게 제가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현장에서 은근 실제로 이걸 준비해온 주인공은 그 당일에 그 시각이 딱 다가오면은 정신줄을 되게 잘 놓기가 쉬워요. 네. 약간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아무튼 간에 정신을 놓기가 쉬운데 옆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저건 어디 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챙겨줘요. 그러면 맞아 내가 챙길게.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봐줄 내가 패닉에 빠졌을 때 구해줄 이렇게 도움을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아요. 조력자를 꼭 구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페어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거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였는데 약간 참가를 한다면 어쨌든 판매의 목적도 분명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 중에서 가격대의 허들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뭔가 스쳤을 때 딱 귀여워서 빨리빨리 살 수 있는 아. 메인 상품 하나 정도는 반드시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네요.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가, 그리고 약간 중저가, 고가 이렇게 있으면 네. 중저가의 제품, 내가 제일 팔고 싶은 제품을 네. 중저가에 맞추고, 음. 그 아래에 진짜 싼 거, 그리고 그 위에 진짜 높은 거, 이렇게 세 개의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중저가를 많이 사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래요. 심리가,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저가와 중저가의 상품을 적절히 배치해서 네. 들고 가셔라. 음.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페어에 참가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페어에 가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종이를 받게 돼요. 네. 그 종이가 이제 이 브랜드나 작가에 대해서 안내한 종이일 수도 있고, 명함일 수도 있고, 스티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예쁜 스티커가 아닌 이상, 뭔가 너무 예뻐서 어딘가에 장식해놓고 싶은 종이가 아닌 이상 100% 버려집니다. 맞아요. 아예 버려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거기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거나 너무 많이 제작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느끼고, 뭔가 나의 뭐 SNS 계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한 거는 뭐 QR코드 하나여도 되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전시해놔도 되는 거고, 저는 반드시 종이 모양의 종이로 뭔가 이렇게 명함을 배부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좋다고 느낀 방법은 열쇠고리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오신 분들한테 주겠대요.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잘 제작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나눠주실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열쇠고리 안에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운 형태로 그분의 이제 브랜드 명과 그분의 그 관련된 주소를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종이가 같이 달려 있었는데, 그 키링은 버리지 않잖아요. 그쵸, 네. 보통. 어딘가에 쓰면 썼지 네.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페어를 갔다가 왔는데 나머지 분들의 종이는 다 버려졌는데 그 열쇠고리는 버려지지 않아서 야. 그분은 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성공했네요. 네. 그분. 그래서 저도 만약에 페어에 간다면, 참가한다면, 혹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것을 은근 괜찮은 걸로 구성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아깝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은 걸로 그 안에 나의 브랜드와 정보를 좀 담아서, 그러면 그걸 가져가신 분은 버리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더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고, 그냥 한순간에 보여지고 버려질 수 있는 종이로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까 저도 그 네.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진짜 가면은 무수한 많은 것들을 네. 봤잖아요. 근데 진짜 다 버리거든요. 다 버려요. 그 되게 환경오염도 네, 걱정되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를 어딘가 뭐 키링이 됐다면, 키링을 어딘가에 달면 그 걸어다니는 광고거든요. 그쵸. 네. 그분이 공짜로 걸어다니는 네. 광고판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충고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또 참가를 한다면 뭐를 기깔나게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페어들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페어 행사맛 생맥주 여기까지 마셔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의 캬 있나요? 오늘의 캬. 오늘의 캬. 오늘의 캬는 페어는 페어야 영원하라. 오! 어떤 뜻인가요? 페어는 뭐 코로나 때는 많이 못 열기도 했었고,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되게 적어가지고 되게 닫혀있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런 거 시기 상관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언제든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저희같이 이런 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매해 최소 2번 정도는 갈 곳이 생기니까 되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어야 영원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베이님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의 오늘의 캬 네. 되게 비슷한데요. 네. 문득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페어라고 얘기하는 코엑스에서 열리고 막 DDP에서 열리고 이런 엄청나게 규모가 큰 행사 말고 뭐 unusual 굿즈 페어라는 것도 있고 뭐 소소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시장들 막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열린 똠똠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거는 태국 바이브의 뭐 수공예품가 막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었어요. 그거는 어디 큰 단체에서 연 게 아니라 그 복태와 한군이라고 해서 두 분은 뮤지션이신데 부부이자 뮤지션이고 또 두 분이 한 분은 바느질 한 분은 자수를 하는 또 공예가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공예가 태국식 공예여가지고 그런 태국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해가지고 여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개인 차원에서 연 페스티벌인 것 치고 꽤 큰 규모로 꽤 잘 성료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페어처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많은 공예 관련 행사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서로 살갗을 부대끼면서 맞아요. 네,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 얼른 가고 싶어요. 저도요. 소비자로 또 참가자로 또 많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추가적으로 네. 이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가 네. 뭐뭐 있는지 쭉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우선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제가 말씀드린 작은 규모의 다양한 주제의 행사들은 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우선은 좀 큰 행사들만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K 핸드메이드 페어가 그쵸. 있고요. 그리고? 요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열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 국제 핸드메이드 페어. 이것도 서울에서 열리는데 여름에 열리는 페어죠. 네, 7월 정도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페스티벌인데 공예를 완전 주제로 하는 페스티벌은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트렌드 디자인 볼 수가 있고 서울에서 열리고 연말에 열립니다. 그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 이것도 베이님이 아까 추천하셨던 맞습니다. 이것도 다 연말에 열리네요. 대체로 주로가. 연말에 열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참가사들이 준비를 하고 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unusual 굿즈 페어. 네. 저 이거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거는 규모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계속 꾸준히 열릴 수 있을 것 같은 행사다라고 느꼈어요. 기획팀에서 좀 계속 이 주제를 잘 가지고 가준다면 꾸준히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굿즈라는 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꼭 공예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패션 하시는 분들 다양한 브랜드들 만날 수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저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이건 안 가봤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고 청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고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열리면서 공예라는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배치되어 있는 지역 축제에 가깝고요. 전통 공예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전통 그러게요. 공예와 순수 예술, 그래서 공예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 여기 근처 약간 충청도 네. 충청도 그 근처 사시는 분들 여기 가보셔도 좋겠다. 그쵸. 네. 사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숙소를 잡고 계속 그 비엔날레를 즐기는 분들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공예 주간. 네, 이것도 주로 서울에서 열리고 공예 트렌드 페어처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여는 거고요. 이거는 한 장소에서 열린다기보다는 일단 서울 각지에서 네. 뭔가 전시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리고 각지에 있는 공방들이 참여하기도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공예 행사예요. 아, 저 참가해본 적 있네요. 아, 진짜요? 지금 불현듯 생각이 음. 났어요. 송도에 인천에서도 진행했어가지고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굿즈랑 이런 것도 잘 전달해 주시고 포스터도 전달해 맞습니다. 주셔가지고 네. 되게 저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행사고 맞아요. 또 멘티님이 좋아하시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 네.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음. 페어입니다. 네, 이렇게 규모가 큰 행사들 말고도 뭐 이제 각 분야별로 나뉘어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주제별로 나눠도 다양한 행사가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똠똠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돌이라고 해서 되게 자주 열려요. 인형 관련된 크리에이터들과 소비자들이 모이는 페어가 있고 뭐 B급 상품들 공예인이라고 하면 도예 상품에서 B급 상품들 이런 것들만 판매하는 그런 마켓도 있고 예, 다양한 컨셉의 페어 시장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많이- 좋아하는 작가들 팔로우해놓고 하면 많이 많이. 검색해보시면 요즘 네. 워낙 잘 나오니까 맞아요. 페어를 이번 저희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네, 몰랐던 페어라는 세계를 좀 아시고 네 맞아요. 많이 구경하러 가셨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혹은 뭐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아 저렇게 재밌다고 약간 이런 생각하셨으면 네,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공예인들을 위한 생맥주집 30cc 크래프트 비어 오늘 영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재밌는 맛으로 문을 열게요. 그때도 꼭 320cc 한 잔 하러 오세요. 꼭이요. 꼭이요. 꼭이요.